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사교육비가 특히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는 이렇게 졸죠. 이거 뭐 보통 있는 세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횡설수설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수학이 그 아까 피사 테스트에서 몇 위였죠? 수학이 1위인가 2위인가 그랬죠? 샹하이라는 도시 빼놓고는 아마 한국 1위였을 거예요. 그렇게 수학을 한국 사람이 잘하는데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수학이 재밌냐? 그 얼마나 중요하냐 하고 물었어요.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학문이 중요한 과목이냐? 물으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답했는데 저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나와 있죠? 랭크가 43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거 중요하다, 재밌다라고 본 학생이 전 세계 1, 2, 3위로 할 때 우리나라가 46위에 그칩니다. 오히려 미국은 33위인데 우린 그 아래로 쳐져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학생들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흥미가 없어요. 이 수학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 수학이 내 인생의 보탬이 될까? 거기에도 확신이 없어요. 수학 점수만 좋습니다. 이걸 보고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 한국 학생들 이게 뭐냐? 천재냐? 뭐냐?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목인데 어떻게 점수는 제일 높냐? 그 언론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이 전부 천재 같죠? 근데 이건 현실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에 매달린 덕분입니다. 그게 무슨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참 우리도 좀 이상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어거지로 공부해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않는 걸 어거지로 해서 겨우 대학 들어가 놓으면 그 배운 수학 가지고 뭐 하느냐? 다 잊어버리기 대회를 하지. 예? 대학 들어와서 자기 전공 과목 따라가면 아무도 수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할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려버립니다. 그 수학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회의심이 생깁니다. 이건 과학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학은 수학보다는 조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럼에도 전 세계 29위입니다. 과학 성적은 3위인데 저건 29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암기 잘하라고 야단치고 암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장관이 돼가지고 제 이제 미션이 됐어요. 그거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 제가 원래 전공이 정치학이거든요. 정치학, 행정학 이쪽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외가지고 강제로 막 주입시켜서 그 지식을 나중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활용해가지고 선진국과 막 경쟁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선진국을 열심히 우리가 추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추격형입니다. 추격형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선진국에 가깝게 가는 데는 이 암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지식을 축적해서 그 축적된 지식으로 선진국의 문명과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흡수해서 그걸 우리 걸로 만드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암기만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창출해내는 이런 창조력, 이런 면에서는 이 교육이 딱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런 창의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에서 시험 보는 데까지는 1등인데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뒤처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교육이 아주 큰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GDP의 7%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학생들을 길러놨는데 다 길러놓고 보니까 추격형 지식인을 만들었다. 선도형 지식인이 아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 아주 그 전체 틀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교육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보다 지금 발전론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발전론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특히 잘하는 학생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지 않느냐? 예? 공부를 하면 좀 즐거워야 하는데 그냥 외느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 저 외국 학생들 배우는 즐거움을 얼마나 맛봅니까? 현장 학습부터 시작해서 재밌거든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냥 고통스럽게 잠자가면서 잠 오는 거 깨가면서 그냥 억지로 외느라고. 그래서 참 결론은 그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정부가 혹은 어른들이 잘못된 교육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걸 깰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교육개혁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 교육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원칙을 몇 개를 정했어요. 원칙.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타율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타율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바꾸자. 자율적으로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자기주도적 학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이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획일적인 거에서 획일적인 거는 뭐냐면 제주도 교육이나 그 다음에 서울 교육이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부산 교육이나 어딜 가봐도 교육이 똑같고 똑같은 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지만 너무 똑같다 이거예요. 과목도 똑같고 과목 내용도 똑같고 1학년이면 1학년이 배우는 교과서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가지고는 서로 그 똑같은 시험 놓고 시험 보기에는 좋지만 다양하게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학교도 이 학교를 가도 똑같고 저 학교를 가도 똑같고 대학에 가도 제주대학을 가도 똑같고 서울대학을 가도 똑같고 부산대학을 가도 똑같고 전남대학을 가도 똑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해서 이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다양하게 학교를 좀 만들어보자. 여기 나온 것도 이 그림도 그 다양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보딩 스쿨이다 해가지고 기숙사죠.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특히 농촌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이걸 많이 만들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만든 이유가 이런 다양성의 하나입니다. 또 농촌에다가 전원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모르던 학교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농촌에 전원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자유형 사립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 있게 자기 특징을 가지고 학사를 운영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과목도 똑같이 하는 것보다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더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더 조금 가르칠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A라는 과목을 더 중시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라는 과목을 중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특징 있게 융통성 있게 강의를 하게 하자 해서 지금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저에는 이 암기교육을 벗어나자. 그런데 암기교육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면은 대학 들어가는 시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대학 들어가려면 암기해서 들어가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 시험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 제도입니다. 제주대학에서도 하죠. 입학사정관 제도. 이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게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은 이제 시험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재능이라든지 잠재력, 취향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그 학교 활동, 그다음 쌓아놓은 그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많이 쓰죠, 그 단어. 스펙을 어떻게 쌓느냐. 이런 거 봐가지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뽑는 그런 시험이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인데 내년도에 서울대학이 학생의 절반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일대 혁명일 거예요. 서울대학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고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 학생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 학생은 서울대학에 맞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 학생을 많이 이제 뽑게 되면은 우리 암기 교육 위주의 그런 교육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제가 대통령과 함께 걷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훈련시키는 모습이고, 그다음 학원 가만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표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제가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 47이라고 써 있죠. 47개교가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근데 2010년도에 86개국, 2011년도에 126개 교가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할 수 있는 대학은 모두 합니다. 모두 하는데, 물론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학생 수가 또 늘어납니다. 2009년도에는 거기 세 번째 칸 보면 4,476명이 입학사정관제로 뽑혔는데 2010년도에는 24,000명, 2011년은 37,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7% 작년 말까지 그렇게 됐지만 아마 이것도 2015년쯤 가면은 50% 이상이 대학들이 그 50% 이상의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리나라 그 교육의 방법, 교육이 지향하는 점 이런 것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